근데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300팀을 더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팀이 학교 밖이 500팀 정도 됩니다. 학교 안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탈락시키는 저도 힘들었지만 탈락하고 좋은 선생님들 안 계시겠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정말 하고 싶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저도 올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학생의 배움과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해 교원이 함께 연구 실천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자발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 실현, 동료 교사와 동반 성장, 공감과 소통의 학교 문화 조성, 집단 역량 발휘, 학교 혁신 동력 마련, 소통과 협력의 교육 자치 실현,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선생님 시간 있어요 책자를 보시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 학교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소통과 협력의 교육 자치 실현, 공감과 소통의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핵심 요소로는 동료성, 자발성, 학생 배움과 성장,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올해는 작년에 자발성을 강조했다면 올해는 동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됐고요.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들리는 소식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때문에 이걸 잘 넘길 수 있고 선생님과 협력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힘이 됐습니다. 접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유, 초, 중은 지원청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물론 학교 안과 학교 밖 지역 단위로 응모를 했고요.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하고 특수, 그 다음에 학교 밖을 공모를 했습니다. 유치원은 110팀이 응모를 했고요. 초등학교는 1179팀이 응모를 했으며 중학교는 694팀, 고등학교는 596팀, 특수학교는 41팀. 그래서 2691팀이 접수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2192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현황입니다. 접수 대비 유치원은 110팀 중에서 101팀, 초등학교 1179팀 중에서 1042팀, 중학교 694팀 중에서 606팀, 고등학교 596팀 중에서 354팀, 특수학교 41팀 중에서 23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91%를 선정이 됐고요. 초등학교 88.3%, 중학교 87.3%, 고등학교 59.3%, 특수학교 56%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가 낮은 이유는요. 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학교 밖이 120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생각할 때 초, 중학교에서는 학교 밖으로 많이 신청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0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 밖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30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학교 밖으로. 그러면 430팀 중에서 초등학교가 100팀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 120팀 응모를 할 때 초등학교 수, 중학교 수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탈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배려하다 보니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조금 손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반성하고 내년에
어떻게 이거를 선발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팀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학교 밖에 해당하는 대표자 선생님들은 굉장히 행운이십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전화 와서 너무 열심히 몇 년 동안 했는데 올해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탈락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0팀 선정할 때 탈락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담당자가 탈락을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기가 사실 되게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먼저 15명이 안 되는 팀은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까지 응모 기간인데 그 이후에 들어온 팀이 30팀 정도 됐는데 물론 그 팀도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육연구회나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중복되는 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팀들은 또 탈락시켰고요. 전남에 있는 선생님이 아닌 타시도 선생님을 회원으로 넣어서 15명이 된 데는 또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복 회원 여기 횟수를 보시면 저희가 3개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학교 안 교원 참여 비율을 보겠습니다. 유치원은 55%, 우리 선생님들이 전남에 있는 교원이 18,000명 정도 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 55%, 초등학교는 92%, 중학교는 97%를 참여하고 있고 학교 안이, 고등학교는 58%, 특수학교는 5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학교 안 중에 유치원이 55%, 아까 팀 선정은 90%인데 55%인 이유는요. 병설 유치원 선생님은 초등학교로 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90% 정도의 학교 안을 다 선정했기 때문에 참여수가 이렇게 되고요.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저희가 고등학교가 302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가 144교거든요. 대부분 선생님들 선정을 했지만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2개 정도는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많게는 4개 정도 했고요. 5명, 6명 이렇게 응모하는 팀이 많아서 선정된 것에 비해서 교사 수가 조금 작습니다. 중복 회원 횟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3회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응모한 숫자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4회 중복한 선생님 155명, 5회 중복된 선생님 35명, 6회 중복된 선생님 10명, 7회 중복된 선생님 1명 있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 어디 학교고 성함이 누군지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7회까지 중복되는지 알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6회에 해당하는 선생님 중에 친한 선생님이 있어서 사실 스스럼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6회가 웬 말이냐. 그래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3개까지밖에 신청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을 우리도 문제가 뭐냐면 업무 DB에다가 계획서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올릴 때 작년 거 그대로 많이 올리셔요. 그러니까 회원도 그대로 많이 올리셔요. 현행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우선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6회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학교 방학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내년에는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선생님들이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막 생기고 온라인 개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 혁신에 대한 원격 연수를 3월에 바로 오픈을 시켰더니 당일 3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430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에 저번 주일 거예요. 제가 전학공 기본과정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착순 마감을 하면서 빨리 마감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9시에 열었는데 9시 40분에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30시간짜리 운영하다 보니까 수가 적어요. 그래서 330명입니다. 지금 제가 8월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문과정을 원격 영수로 열 겁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아마 제가 그때도 9시에 열 겁니다. 빨리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학교 밖 120팀 중에서 125팀을 선정을 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 밖은 그래도 떨어지면 학교 안을 하니까 학교 밖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특수학교 선생님은 지금 58%만 학교 안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 안을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전남은 선생님은 적어도 학교 안 전학공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안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2년차에 전학공을 맛을 봤으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5명, 6명보다는 10명 정도를 해서 학교 안을 하면 좋겠다. 10명 이상이요. 그러면 큰 고등학교는 대부분 4, 50명이 교사 수입니다. 그러면 4팀, 5팀 정도 운영하면 전체 다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을 확대합니다. 대신에 학교 밖은 축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열됐습니다. 제가 그 초, 중은 지역 단위로 뽑았는데 이게 지금 초, 중에도 응모를 하시고 10명이었어요. 지역 단위가. 초, 중에도 응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지역에 5명 추가해서 광역 단위도 응모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 되고 광역 되는 데도 있고 둘 다 되는 데도 있고 둘 다 안 되는 데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6팀이 최대였습니다. 6팀이 들어왔는데 4팀만 돈을 또 잘게 나눠서 4팀을 또 선정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업무 DB에다가 계획서를 올리는데 한글 파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계획서만 보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저희가 어떤 성과를 바라고 어떤 목표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목표치는 있지만 어떤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정말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서 수준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계획서만 가지고 선정을 할 수가 없는데 학교 아니든 학교 밖이든 떨어뜨린다는 것이 좀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을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원 중복 지원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 DB에다가 계획서하고 신청서를 올리는데 한글 파일로 올리는 데도 있고 PDF 파일도 올린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업무 DB를 처음에 열어줄 때 2020 전학공으로 열었어요. 작년까지는 이 전학공을 이렇게 운영할지 몰라서 그냥 전학공이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2020 전학공을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학교 안, 학교 밖이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거에다 막 데이터를 올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 분이 잘못 올리니까 다른 분들도 거기다 다 올리셔가지고 제가 몇 날 며칠 그거 찾아가면서 다운받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계획서라든가 계획서는 공문으로 받고 선정이 된 팀은 DB에 올리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회원 중복에 대한 부분은 이름을 올리면 우리 여행 갈 때 여권 번호 각자 다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소속하고 회원 이름을 올리면 중복 몇 건 이렇게 뜨는 거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예산도 추경으로 올려놨는데 업무 DB 해주는 쪽에서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올릴 때부터 이미 몇 번 중복인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제는 올해 이제 제가 학교 밖을 공문을 내려 보낼 때요. 120팀밖에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20팀이라는 것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굉장히 경쟁이 있겠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은 선정 기준을 조금 유심히 봤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수업 혁신을 고려한다고 써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종주,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이거 올리신 팀들 많았습니다. 작년 거 그대로. 작년에는 모두 다 해줬거든요. 근데 올해도 우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늘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혁신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근다고 해서 수업 혁신만 강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업 나눔은 한 번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한 번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그 수업을 공개하고 그 수업에 대해서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수업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지속 가능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운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박이 지금 125팀을 선정을 해서 교사로 하면 1,9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전남 교원이 18,0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밖 전문적 공동체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래 잘 해주셔야 그나마 내년에도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제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리플렛도 안내하고 선생님 안내서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조금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 밖 전문적 공동체에서 대충 해도 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해 끼워주지 마. 지금 학교안도 그렇고 학교 밖도 그렇고 전문적 공동체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요즘 들어 나도 한번 해볼까? 원격 수업 하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나도 수업 나눔에 한번 참여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제 학교 밖은 그런 분들이 드물겠지만 혹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함께 같이 올해 동료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함께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나눔 했다고 해 이런 말도 진짜 안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하셔서 그 선생님 안내서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책자를 마련했는데 작년에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민원 중에 이게 최악의 민원이었습니다. 주중에 출장 내고 펜션 빌려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싶은데 왜 예산 못 쓰게 하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요것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예산 관련이 26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작년에 학교 안은 예산을 학교 내부 결제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임자한테 그걸 못 들어가지고 제가 학교 안 학교 밖은 다 정산서 내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학교 밖은 정산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제가 아마 12월 초쯤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정산서를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했고요. 26쪽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 안내서하고 리플렛을 모든 학교에 5부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26쪽부터 보시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